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좀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기회가 닿는다면 정식으로 그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출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자리를 뭐 욕심내고 탐욕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왜 부산시장이 되려고 하지? 이런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꼭 부산시장이 되겠다고 막 그걸 목표로 해서 한 적은 없는데 다만 이 부산에 대해서 제가 초량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테스 형하고 같은 동네입니다. 테스. 나훈아 씨 동네에 저도 거기서 태어났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서울로 초등학교부터 서울을 다녀서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다시 제가 대학 교수로 부산에 간 게 91년이고요. 지금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주소지를 서울로 옮긴 적이 없습니다.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을 왔다 갔다 했죠. 제가 비행기만 한 2,000번 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90년대부터 제가 부산 경실련도 만들고 문화도시 운동도 하고 지방분권 운동도 하고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부산 컨텐츠 마켓도 제가 만들어서 하고 세계 불꽃 축제도 그때 같이 유치를 해서 제 지역구에서 하고 또 이 인수위 때 부산의 김해 1,000만 평 그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나 지금의 에코델타 시티 그거 만드는 이런 일에 제가 관여하거나 요구하거나 뭐 이런 그 부산의 여러 지식인들하고 함께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게 부산의 리더십이 정말 이게 그 부산뿐만 아니라 이 부산 경남 그 남부권 전체를 하여튼 새롭게 전환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그것을 위한 조건으로 제가 5+2 광역권 프로젝트도 인수위 때 한 것이고요. 그것도 제가 국가시책으로 처음 확정을 한 거죠, 당시에. 그 뒤로 이어지지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서 이 도시 부산이라고 하는 제 고향이면서 30년 이상을 봉직한 이곳에서 뭔가 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욕구는 굉장히 강했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든 특히 이번에 이런 어떤 새로운 상황이 열리면서 정말 지금 뭐 여러 훌륭한 분들이 나와 있지만 제가 이런 어떤 부산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스스로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저를 이제 지금 그리로 밀고 있죠. 꼭 하고 싶은 일이라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이 된다면. 지금 보면은 그 부산이 그동안 발전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조금씩 뭐 이렇게 변화도 있었고 발전도 있었고 부산 가면 많이 변했네 이런 분들도 있지만 겉은 그렇지만 사실 속은 상당히 허해지고 있거든요. 지난 5년간 11만 명의 인구가 유출이 됐는데 그중에 청년 인구가 7만 명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 청년들도 그냥 뭐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부산에서 인재로 키운 사람들이 주로 떠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역으로서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지역의 발전이라는 거는 대학에서 키워낸 인재와 거기에 좋은 기업과 또 그러면서 산학협력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도시의 미래가 있는 건데 특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재를 키워도 떠나고 그 인재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대학도 죽고 또 이 기업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도시는 텅 비어가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국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 대학 학과 평가를 하는데 300개의 학과, 상위 300개 학과에 부산의 학과가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부산의 우수한 교수들도 프로젝트를 거의 서울에서 해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거기서 키우는 아이들도 그 프로젝트 이게 돕다가
결국은 서울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게 수평적 산학협력 체제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구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이나 싱가포르의 난양공대나 이런 데는 수준은 물론 난양공대 같은 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대 안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학생들을 보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연구진을 보고 들어오고. 근데 이제 부산에도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술 혁신을 하려고 R&D 그 투자를 하는데 기업마다 하기 굉장히 어렵고 인력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시 차원에서 대학과 협력을 해서 대학 안에 두든 대학 바깥에 두든 그게 산학협력 단지 형태도 좋고 또 이 사이언스 파크 형태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산학협력의 기초를 만들고 거기에서 학생들과 기업들이 그 현장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워털루 대학에서는 그걸 코옵이라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그 1년에 한 학기는 기업에 가서 실습을 하고 거기서 인턴을 하고 그래야 학점을 따고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 학교 졸업한 애들을 와갖고 또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 때부터 훈련을 시키고 계속 그 인풋을 줘서 그래서 또 인력을 계속 쓸 수 있고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저는 그 좀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부산에 좋은 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항이나 에코델타 시티 쪽에 그쪽에는 글로벌 새로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의 신사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뭐 방향은 누구나 그 얘기를 하지만 그걸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저는 그걸 놓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정책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산을 어떻게 문제점 뭐고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게서 그 초점은 뭔지 이걸 이제 갖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 아직까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제가 좀 잘 못 들어봤어요. 그 시민들도 아직까지 잘 모르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미 그 해양 그 부산은 앞으로 항만과 해양 쪽을 특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해양 특별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두 가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불경 통합 안 되면 뭐 그 경남하고 부산이라도 빨리 통합을 해야 됩니다. 행정 통합을 먼저 하려면 안 되니까 경제 통합 기구를 둬서 경제를 공동으로 하는 특별 광역 단체를 자치단체 기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추진해서 마침 경남에서도 메가시티를 만들자 그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5+2 그거를 이미 저희가 오래전부터 제안을 한 거 국가시책으로 만들어 본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해서 자원을 공동으로 쓰자 이거죠. 대학도 부산에 있는 대학만 생각할 게 아니죠. 경남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고 그런 어떤 그 시너지를 이루기 위한 것, 그것과 연관된 산업 클러스터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해양 쪽을 하여튼 특화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해양 신산업, 해양 바이오. 마침 해양수산부 연구기관 가운데 12개 중에 10개가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거든요. 우수 인력들이 굉장히 많고 새로운 그 창의적인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산업에 연관시키는 전략을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해양 바이오나 해양 신산업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투자를 그와 함께 이끌어 와야 되고요. 부산이 또 이제 블록체인 도시가 돼 있습니다. 블록체인 그 특구로 돼 있는데 저는 거기에 관해서도 블록체인을 말로만 자꾸 뭐 블록체인 하지만 그걸 어디다 쓸 거냐 이게 중요한데 부산이 이런 과감한 변화를 하려면 의사결정이 신속해야 됩니다. 최근에 그 한 큰 기업에서 한 지난 몇 년 전에 부산에 큰 엔터테인먼트 파크를 만들려고 투자를 엄청나게 하려 그러다가 시에서 자꾸 이거를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고 인허가로 계속 시간을 끄니까 그걸 시흥에 가져갔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 오겠다는 것도 지금 못 받아들인 게 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 뚫어주려면
이게 행정이 인허가 행정이 아니라 기획행정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획행정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10명 있으면 한 3명은 굉장히 뛰어나게 막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4명 정도는 그냥 뭐 따라가고 3명 정도는 오히려 발목 잡는다 그러면 이게 한 3명 정도의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날고기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기획행정 중심으로 행정을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의사결정을 우리가 좀 신속히 해야 됩니다. 반대가 조금 있다 그래서 못하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있다 그러면 찬반을 어떤 식으로 의견을 조정을 해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되는 것에 집중을 해서 빨리 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속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는 그 의사결정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아고라 같은 걸 만들 수, 블록체인 아고라 같은 걸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 내가 처음 이거는 공개를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 체계를 그 부산에서 바꿔서 조금만 반대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대와 찬성 의견을 민주적 의사결정의 시스템으로 흡수하는 이런 메커니즘 또는 그런 기제를 동원을 해야 된다고 보죠. 예. 지금 여론조사는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없는데 이 한 조사를 보니까 야권에서는 뭐 전체에서도 그렇고 서경수 의원하고 교수님하고 이현주 전 의원이 상강 구도를 갖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좀 분위기는 그렇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공식 비공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뭐 그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조금 세 분이 약간 이제 상위권 세 사람이 있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부산시장 후보, 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경제를 잘 아는 분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서경수 의원은 어쨌든 시장을 지낸 분이잖아요. 이현주 의원을 봤을 때 부산 경제를 책임질 수 있다니 좀 갈등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교수님의 어떤 경쟁력이랄까? 그 부분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우리 김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20대부터 지금 한 40년간 제가 주로 고민했던 것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건가. 그 대한민국의 경제, 그러니까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에 따른 비전을 세우려면 핵심 문제가 뭐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느냐는 게 우선이잖아요. 또 그 중심에는 경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잘 사는 도시로 만든다는 건 하나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도시를 만들자는 거고 또 하나는 삶의 질이 좋은 잘 사는 도시로 만들자는 건데 삶의 질에 대한 투자 이런 거는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고 경제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가장 어린 나이였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때 정책기획위원회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박세일 교수가 수석으로 계실 텐데 그분이 이제 경제가죠. 그리고 그 당시 김영삼 정부의 모든 개혁의 그 일종의 그 이반자이자 책사였는데 그분이 저를 그때 이제 좀 젊은 교수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때 세계화 정보화 뭐 이런 비전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그때 제가 그 뭐 실무적으로는 다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때 이 뭐 이명박 정부에서도 제가 5+2 광역권 계획 같은 거를 제가 입안을 했던 이유는 이게 꼭 경제학을 했다고 해서 경제를 아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같이 이 발전론 전체를 전공한 사람들이 두루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경제한다고 해서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경제와 연관된 이게 복합 시스템이니까 경제와 연관된 여러 분야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그걸 종합적이고 동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동태적 균형 감각이 있고 또 특히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을 계속 제가 제시하면서 또 책도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지식에 관해서는 제가 크게 어떤 분들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그 추진력이죠. 문제의 핵심을 잡아서 거기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그게 추진력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추진력은 저는 일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머리가 있어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인데 일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뭐 경제학적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으면 뭐 합니까? 그 실제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나름 좀 경험도 있고 또 그런 제 나름대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과 남부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거든요. 참 아쉬운 얘기인데 저희가 90년대부터 지방분권 운동을 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분권을 가장 핵심 이슈로 삼고 또 지역발전, 균형발전을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지난 20여 년간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상대적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남부권이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면 여기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기폭제가 되는 프로젝트가 이 관문 물류 허브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관문공항이 아니라 물류 허브공항을 우리가 만들자는 거고 단순한 여객공항을 만들자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항만이 있고 세계 4위 물동량을 가진 항만이 공항을 안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물류 허브 공항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참 나라로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인천만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도 남부권이 앞으로 발전하려면은 이게 일본이나 앞으로 그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하고의 어떤 허브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저는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김해공항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그동안 생각이었는데 지금 김해공항을 4년이나 또 늦춰놨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무산시킨다면 가능한 한 빠른 방법으로 그 물류공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허브공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또 이것을 정치 공약으로 내걸고 또 다음 대선에 또 한다고만 얘기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지금 부지하세월이기 때문에 가장 신속한 패스트 트랙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고요. 그 물류 허브 공항은 지금 현재의 경제성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투자를 굉장히 많이 유입을 할 수 있고 그게 글로벌 투자든 어떤 그 국내의 투자든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또 이것이 항만과 그 공항을 연결하는 그런 그 기능도 할 수가 있고 또 배후의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 가치를 보고 해야 되고 만약에 정부가 예산을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저는 민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도 이 민자 유치가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다. 또 그것을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정권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평양으로 뻗어나고 동남아로 뻗어나고 중국하고 관계에서도 볼 때 이 남부권의 신공항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 투자를 끌어낼 수 있고 그래야 여기에 그 글로벌 기업들도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객 국제공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단순 관문공항이 아니고 물류 허브 공항으로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거고 이게 항만과 연동돼 있고 앞으로 물류를 책임질 수 있는 공항이어야 됩니다.